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봅시다. 별로죠? 거래량이 확실히 말라있죠? 유동성이 축소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르는 주식 아쉽다고 따라 들어갈 시장이 아니고요. 방향을 확실히 틀기 전까지는 밑에서 입 벌리고 싸게 살 생각을 해야 하는 장세입니다. 밑에서 입 벌리고 분할 매집을 해도 물리는 시장이니까요. 그래도 스토캐스틱상으로는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네요. 코스닥을 봅시다. 나쁘지 않은데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견조한 다지기 패턴이 이어지고 있네요. 환율을 봅시다. 지금처럼 환율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 증시에 좋을 수가 없죠?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음봉이 보이지만 확인이 필요하네요. 나쁘지 않아요. 고객예탁금 추이를 봅시다. 결국 70조를 넘어서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유동성이 축소되는 장세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만 봐도 절대로 조급하게 주식을 살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22조 원대까지 빠졌던 신용융자 잔고는 다시 24조 원 수준으로 올라왔네요. 이러면 메이저들이 한 번 더 개미 털기를 고민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신용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모양입니다. 비투는 평소에 하는 거 아니죠? 비투는 인생 역전에 대출각이 나올 때나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평상시에 비투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많은 모양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아하니 여전히 시장의 방향은 모호하지만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느낌은 있네요. 그럼 종목들을 살펴보고 나서 마지막에 시장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하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2000개가 넘으면 다음 주 시장이 반등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출발! 삼성전자를 먼저 봅시다. 제가 정말 미안할 정도로 아직도 진짜 못났네요. 캔들만 봐도 누르는 힘이 느껴지고요. 기준선도 꺾여서 찍어 누를 태세입니다. 거래량은 여전히 말라있고요. 메이저들은 여전히 이도저도 아닙니다. 환장할 노릇이네요. 주봉을 봅시다. 일목상에 구름 아래 내려왔으니 짧게 보면 최악이고요. 길게 보면 절호의 찬스이긴 합니다. 일단 구름 저항을 잔인하게 두 번에 걸쳐 확인을 했네요. 이렇게까지 확인 사살을 해야 했을까요? 주봉상의 보조지표를 보면 이 정도 침체면 충분히 괴롭혔다는 생각을 누구나 해볼 수 있지만 여전히 괴롭힘은 끝나지 않네요. 월봉을 봐야겠죠? 중요한 20월선을 지지하는 힘이 약하죠?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어쩌실래요? 어쩌긴 뭘 어째요. 홀딩이지. 앞서 말했듯이 짧게 보면 계속 괴롭지만 길게 보면 절호의 찬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비메모리 사업이 김떡상의 투자 이유이고요. 성과가 나오고 있네요. 지속적인 투자로 지속 성장도 가능해 보이네요. 저는 팔 수 없고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절호의 찬스에서나 추가 매수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괜히 팔았죠? 익절을 하고도 욕먹는 역사가 만들어질까요?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특히 매출이 저조한 것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추가 조정을 예고하는 장대음봉이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매도 후 조정 시 재매수를 고민하기로 했지만 기회가 안 나왔네요. 오히려 메이저들은 더 사고 앉아있네요. 바닥에 있는 좋은 주식들이 널려 있었고 시장 분위기상 확인이 필요했다는 그럴싸한 변명이 지금 김떡상에게 필요하고요. 팔고 나서 잠을 못 자고 계신 분에 한해서 확인을 했으니 조정 시 재매수가 유효해졌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아하니 밤사이 미국의 수소연료전지 기업 플러그 파워가 급등을 이어가다 4.62%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음 주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지 않네요.
이유는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절적인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공급망 이슈로 인한 IT환 제품 생산 차질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하지만 최근 저수익 사업을 중단하고 고부가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예고한 것은 긍정적인 구조적 변화이고요. 투자의 이유가 더 강화된 거네요. MLCC 수요가 견조한 상태에서 반도체 기판 중심으로 높은 수익성이 지속될 거고요. 삼성전자 보급형 스마트폰의 카메라 스펙 상향으로 인한 카메라 모듈도 양호한 성장과 수익성을 전망해 봅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연동되는 것이 함정이지만 흔들리지 말고 잘 들고 갑시다. 홀딩이에요. 멤버십 가입은 김떡상TV에 메인 화면으로 오셔서 가입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가입 버튼이 보이지 않으니 PC에서 접속하여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면 등급별 혜택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입을 정말 원하신다면 여기서 가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멤버십을 통해 저의 투자 의견을 기록하며 솔직하게 전하고 있고요. 기업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저의 생각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수익에 기뻐할 것도 없고 당장의 손실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저 아래 보이지도 않을 거고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 가격입니다. 거대한 떡상을 위한 스마트한 존버를 합시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SK입니다. 수소에너지 밸류체인을 구축했고요. 두산 퓨얼셀과 수소 연료전지 부문에서도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 투자한 미국의 플러그 파워의 주가가 최근 급등을 하면서 두산 퓨얼셀이 죽다 살아났지만 정작 지분을 투자한 SK는 꿈쩍도 안 하는 것은 미스테리이네요. 저의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이 맞다면 이 꼭지는 보장이 되어 있다고 했죠? 딱히 댓글로 지적을 안 하시는 거 보면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럼 존버가 맞고요. 지난 금요일 특이한 신호가 포착이 되었죠. 외국인 이수급 뭐죠? 매수가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평범한 거래로 보이지는 않고요. 관련된 공식적인 정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정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의 끝을 알 수는 없지만 하락의 끝자락일 수도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고요. 하락의 끝이 나온다면 최소 전고점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존버. 다음은 SKC입니다. 여전히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매도하기도 애매하니 보유만 하기로 했고요. 외국인의 매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도전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의 논리가 통하지 않지만 논리대로라면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부담이 만들어낸 폭락한 주가를 회복해야 하는데 꼬라지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꼭지가 현재 매집을 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과 강한 양봉 덩어리로 만들어진 꼭지이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외국인이 이 꼭지에서 보유했던 물량 이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만 봐도 지들이 떨구고 지들이 싸게 받아먹는 전형적인 양아치 수법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덕분에 싸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할 뿐이죠. 다시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기회는 언제나 또다시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오를 것 같아도 지금은 최적의 타점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는 각자의 선택이고요. 비중 20% 이상의 몰빵이라면 더 오르더라도 18만 4천 원 라인에서는 기계적으로 정비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시장이 흔들릴 때 최소한의 대응력만 확보하고 대체로 홀딩하자는 의견입니다. 멤버십은 현재 목표한 매집량의 70%만 들고 그대로 보유하는 단기 작전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지갈길 잘 가고 있죠? 얘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네요. 구름 위로 올라선다고 했죠? 이제 와서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스파이 인증하는 거죠?
몰빵각이 나온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지속 보유 작전이지 추가 매수할 생각은 없고요. 자기는 사지 않으면서 매수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탈이 났습니다. 바닥 대비 20%에 가까운 상승도 나왔었는데요. 굳이 이제 와서 사겠다면 조정시 모아가는 전략만이 유효하겠습니다. 솔직히 길게 보면 아무 때나 사도 되지만 빠지면 징징이가 되시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배터리만 안 터지면 되고요. 물적 분할만 안 하면 됩니다. 배터리가 터지면 단기 악재이기 때문에 버티거나 추매할 수 있고요. 분할은 회사가 일단 검토한 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으니 주주로서 믿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름 위로 탈출하는 신호를 겸허하게 기다리자는 작전을 유지하겠습니다. 탈출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후의 작전을 고민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탑픽 기아입니다. 기아가 자동차 탑픽이었던 것은 작년부터였고요. 투매가 나온다고 했고요. 신용을 털어내는 투매가 나왔고요. 투매가 나오기 전 몰빵하라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이제 와서 지금 사도 되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돌아버릴 일이죠. 이제부터 지금 사도 되냐고 물으면 사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기회가 있을 때 사지 않았다는 것은 확신이 없었다는 거고요. 지금 사도 되냐는 질문에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남에게 물어서 살 정도의 주식이면 그냥 안 사는 게 장수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이때 몰빵하신 분들은 88,000원대에서 기계적으로 비중을 정비하라고 했고요. 이때 비중을 축소했다면 진짜 몰빵할 수 있는 찬스로 이어진 셈입니다. 또다시 지목했던 88,600원에 도달을 했고요. 금요일에는 89,400원까지 올랐습니다. 진짜 몰빵을 했거나 대출을 받은 분들을 제외하면 그냥 홀딩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매집했던 멤버십 평단은 79,000원대에 있고요. 목표 매집량을 다 채웠죠? 조금 더 보유하고 추후 흐름을 보며 다음 작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봉 월봉 다 좋아졌고요. 홀딩이에요. 다음은 NC소프트입니다. 리니지 W가 출시했고요. 게임 출시 후 하락이 이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지표가 좋다는 거고요. 흥행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직접 게임을 설치해서 서버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애플과 구글 마켓의 매출 순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신작 게임 출시 직후 급락에 버티지 않고 바로 매도했던 이유가 직접 게임을 설치해서 서버 상태와 앱스토어에서 저조한 매출 순위, 그리고 유저들의 싸늘한 반응을 체크했기 때문입니다. NC소프트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 체크해 보진 않았는데 이미 주가가 버티고 있으니 괜찮은 모양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 빠르게 구글 스토어 매출 순위 1위를 찍었네요. 이러면 다시 투자가 유효해졌네요. 강한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직접 게임을 설치하여 서버 상태를 파악하고 실시간 매출 순위를 체크하고 게임 유튜버 방송이라도 참고하여 반응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주주로서 확인해 봐야 하는 최소한의 수고입니다. 최소한의 수고조차 할 생각이 없는 보유자나 신규 매수자는 당장 100만 원을 간다 해도 투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반등으로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여전히 조정 중인 겁니다. 그래도 하락 조정을 횡보 조정으로 바꾸어 놓았으니 그것만으로도 버티려는 의지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41만 원 라인에서는 힘이 없죠. 딱히 변동사항이 없으니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카카오 일봉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조정을 마감하고 횡보 조정 이상으로 상승 조정스러워지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더 좋게 봤는데요. 지금도 그러긴 하지만 최근 발표한 3분기 매출은 기대 이상이었고요. 예상보다 성장성이 더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한 건 네이버이고요. 성장에 주목하면 카카오가 더 매력적이네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요. 하지만 멤버십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긍정적으로 함께 매집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빠져도 좋고요. 지금처럼 서서히 오르는 추세도 좋습니다. 길게 보면 아무 때나 사도 되지만 눈치를 보며 매집해 가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얘기도 마무리해야겠죠? 우리가 함께 투자하는 여러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중간중간 전략의 미스는 있었지만 하나같이 명품주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불안해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을 떠났고요. 폭락을 예상하는 단타쟁이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네요. 단타쟁이들에게 열광하며 많은 분들이 명품 같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요. 잘못된 투자를 선택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락을 예상해온 그들은 옳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은 영원히 틀리게 될 겁니다. 투자자로서 진짜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하락을 예상하는 단타쟁이들의 인기가 절정에 도달해 갈 때 시장은 바닥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 열광하지 마시고요. 그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주가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투가 아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잘못된 투자 습관이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폭락을 예상하는 그들은 시장이 제대로 반등할 때 뒤늦게 시장이 먹다 남은 마이너 주식들만 주워 담게 될 거고요. 진짜 명품 주식은 확신을 갖고 투자해온 진짜 투자자만의 것이 될 겁니다. 수익률을 떠나 내가 무슨 주식을 들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이름만 봐도 불안하지 않다면 그것만으로도 됐습니다. 긍정적인 투자자만이 떡상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길게 보는 투자자에게만 시장은 떡상을 허락했고요. 전설이라는 타이틀을 주었습니다. 언제나 하락을 예상하는 그들은 영원히 틀렸고요. 저 역시 이번에도 그들의 하락을 예상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암초를 만났을 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자신 있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쟤들처럼 먹다 남은 마이너 주식만 주워 담을 수 없죠? 화이팅!